네. 예,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요? 마라나타. 예. 우리 청년들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딸 같은 생각이 참 드네요. 전라북도에 최초로 모임이 생긴 아내 모임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아는 얼굴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 감사가 되고, 또 우리 기린노께서는 떤다고 제가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응원부대가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셔서 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현수영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내용은 파송된 이후로 있었던 일들과 그런 부분들을 간증해 주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인사말부터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모니 물리반지, 이게 영어로 하면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모니 물리반지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라위를 이렇게 칭할 때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아프리카의 중심부,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따뜻한 심장처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잘 못 쳐다보잖아요. 잠깐 쳐다보고 눈을 피해야지. 계속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뭔 감정이 있는가, 또 뭔 볼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쳐다볼 때 웃으면서 또 혹시 쳐다보면 좀 괜찮은데, 웃지도 않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말라위에서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더욱 그렇고,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점도 있지만 참 순수하고 따뜻한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 말씀 보고를 드리게 되면 다음 순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위 정착 2023년 작년 5월에 파송식을 했고요. 6월 달에 제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출국을 해서 남아공을 거쳐서 말라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정착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도, 지금 저희가 거하고 수도에서 릴롱교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끝으로 말라위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위라는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 왜 1964년도에 독립한 나라이고 아주 후진국이고 또 작은 나라이고 또 먼 나라이고 멀고 먼 나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라위가 어디 있나
처음 들어본 이름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만 합니다. 어디 있나요, 말라위가? 아프리카에 있죠. 당연히 아프리카. 그 가운데 아래 부분, 아래 조금 윗부분, 보이죠? 거기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죠. 말라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인구는 2,100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남한 면적쯤 됩니다.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 되는데 여기 11만 평방킬로미터 되고요. 아프리카의 세 번째로 큰 호수가 국토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고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선 동쪽으로 경계 지역인데 탄자니아하고 이렇게 접경인데 그 부분이 큰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약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가 한 13% 정도 되고요. 기독교가 퍼지지 않은 나라도 많은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 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은 명목상이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접하된 즉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이 말라위 지역을 거쳐갔고 여기서 리빙스턴이 세웠던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고는 그냥 기독교라고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27일 날 파송식을 했고요. 6월 26일 날 한국을 출국해서 남아공에 거쳐서 남아공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두 차례씩 그 SABC 캠프라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도들이 가서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그 팀에 동역하고자 돕고자 저희들이 같이 참석을 했고요. 한 3주쯤 지나서 이제 말라위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갔을 때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블렌타이어라는 도시에서 머물고 그쪽 거기에서 정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모임, 인도 모임에서 인도 브레드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 선교사는 파송된 지 한 10년쯤 됐고요. 그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 20년 정도를 영국 조나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면서 인도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 연락이 되어서 블렌타이어 가서 약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현지적인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6개월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준비한 것들 살림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 인도 형제님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왔어요. 그런데 인도 형제님은 저희들이 블렌타이어 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했고 본인들은 이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다른 나라로 인도나 다른 나라로 갈 그런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블렌타이어 말고 수도인 릴롱교회, 블렌타이어가 아주 큰 도시예요. 그동안 릴롱교회는 신도시로 더 큰 도시거든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곳으로 갈 것을 이렇게 원했고 장로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릴롱교로 옮기기로
그게 이제 준비를 그때 했었습니다. 블렌타에 가서. 근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제 돈을 좀 가지고 와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산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그때 아난다 형제님이 도움을 많이 줬고요. 실상은 이제 저 중고차를 사려고 했었어요. 중고차를. 근데 말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구상에 있는 고물들은 다 모여있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차들이 굉장히 낡고 더럽고 그리고 길에서 막 밀면서 시동을 거는 차들이 수시로 있고 그렇습니다. 차를 보면 대중교통을 보면 시트가 있잖아요. 차 시트가 다 떨어져 갖고 철제가 다 드러나고 그런 차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차를 타면 현지인들이 차를 아주 험하게 쓰고 절대 고치지 않아요. 어지간히 고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긁고 이제 타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보다는 새 차를 좀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새 차를 1년 정도 그 시승용으로 이렇게 쓴 차를 1,000만 원 정도를 깎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5,500만 카차, 우리나라 돈 4,300만 원을 샀습니다. 2,500cc고요. 5인승 4륜구동 스틱 수동입니다. 우리나라 이 차가 시세가 어느 정도 하냐면 우리나라 소렌토가 약 1억 3천 정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 1억 3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차값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최소한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비자를 또 준비해야 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실상 이제 아난다 형제님을 통해서 비자를 이렇게 이제 의존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일론교로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표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비자를 내기 위해서 단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워킹 비자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단체를 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최문수 선생님이 또 서류 같은 걸 마망에서 이제 대사관이 있어서 해가지고 오셨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일론교로 이사하는데 집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언어도 그냥 영어를 배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쓰는 영어들은 주로 미국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콩글리시라는 말이 있듯이 말라에는 말글리시라고 해서 달라요. 또 발음이 그래가지고 적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부족하고 말 통하지 않고 손짓발짓을 해야 되고 막 또 때로는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하고 막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말을 우리나라처럼 동문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형제님 모셔서 집을 구하고 또 이렇게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아공 친히 부부간에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렌타이에서 한 5시간 거리를 이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이제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집을 구했습니다. 남아공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이 안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사로 또 사역을 하러 왔다가 어떤 범죄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받은 상처, 스트레스 이런 것이 커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한 지역에다가 집을 얻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집을 얻는데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론교로 같이 가서 집을 구하고 다시 블렌타이어로 돌아와서 집을 꾸려가지고 9월달에 이사를 계약을 하고 왔고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만들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한인들 그 카톡방이 있어요. 말라위에 있는 한인들 카톡방, 선교사 카톡방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도움의 메시지를 요청했을 때 한 분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주시고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주 시흥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7년 선배. 그래가지고 후배가 왔다고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반가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또 절친한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월달에 일론교로 이사를 했고요. 집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을 이렇게 세를 내놓으면 미리 다 수리를 해갖고 내놓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가서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집이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하나도 거의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을 2개월 동안 살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나면 남는 게 쓰레기고 어질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쳐다봐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집 수리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컨퍼런스를 하기를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남아공 최문승대님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 4월 22일에는 블렌타이어 집을 다시 인도 아난다 형제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블렌타이어에 가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시골 지역 빌리지를 돌면서 방문 전도를 했습니다. 두 곳을 방문했는데 이틀씩 갔습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 곳에 갔고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2시간 정도를 2시간 반 정도를 차트 타고 가야 돼요. 가서 4시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끝나면은 이제 8시 아침에 출발해서 끝나면 한 2시간 3시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 어두워져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말씀 전하는데 한 4시간, 그리고 점심 식사 1시간 이렇게 해서는 거의 5시, 6시 돌아가는 시간.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가서 빌리지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6월 달에는 다시 남아공에 가서 SABC 캠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최무성교님이 65년생이에요. 그리고 자매님이 형제님보다 6살 더 드셨어요. 연상의 여인이세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좀 힘도 없고 좀 힘들어하세요.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들을 이제 식사 같은 거, 빨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뒤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돕기 위해 저희들이 갔습니다. 8월 2일부터 7일까지 기흥교에서 1차 단기 선교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는 작년 9월 30일부터 컨퍼런스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16차에 걸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월 1 내지 2회를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주일날은 2시부터 5시까지 총 5시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연대기 성경 아시나요? 연대기 성경이라고 해서 총 50과로 되어 있는 그 책자가 있죠. 복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그 증거에 대해서 시작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속성, 또 인간 창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해서 총 50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1회차에 한 2과 정도를 하더라고요. 원래 1회차에 그 책에는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 1시간 강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5시간을 사용해서 보통 2과 정도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을 이렇게 또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이제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남세종교회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남세종에서 이제 그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방문해가지고 형제님이 김영국님이 그들과 이렇게 알게 되고 해서 그들을 돕고 또 섬기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배당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식사를 접대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꾸준하게 수년 동안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남세종교회 김영국님이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 눈에 가장 들어온 사람들이 말라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위의 선교사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마음과 기도를 하셨고 또 말라위에서 친구들이 꼭 말라위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김영국 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1년 코스, 일반적으로 1년 코스로 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거하게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남세종에서는 일기생으로 제가 이제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일기생. 그 전부터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접촉이 되었지만 말라위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접촉된 분들입니다. 그게 한나하고 이렇게 존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위는 세계에서 3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가보면 그냥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옷도 그냥 우리나라 노숙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거지 수준, 옛날 그 우리나라 거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옷도 떨어지고 더럽고 그런 사람들이 시골 지역에 많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엘리트족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까지 유학을 올 정도니까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오게 되니까요. 지식인들 층이고 그래도 또 이렇게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 이 사람들의 형제 자매, 가족 또 아니면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처음에 갔을 때 이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를 할 건데 너희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데려올 수 있다. 한나 같은 경우는 20명을 데려오고 자기가 20명을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명은 안 되고 한 100명 정도 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9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은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해야 영어가 돼요. 이 나라는 영어하고 치차와라고 하는 그 나라 고유의 말이 2가지가 공용어로 되어 있어요. 2가지 말. 그러나 이런 기관에서나 이런 데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골 쪽에 가면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100명이면 저 지난번에 컨퍼런스 갔는데 200명, 300명이 모인데 그 중에 통역하는 사람 하나하나 둘 영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영어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몰라요. 가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가 이제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상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영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최문수 대님이 영어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체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실상 영어도 잘 안 됩니다. 영어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한글로 작성을 하고 그걸 다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걸 돌려가지고 확인해보고 체크하고 맞는지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유롭게 영어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지체화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영어는 자관 어쨌든 중학교 때부터 배웠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산하니까 10년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단어나 이런 것들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지체화는 단어를 1도 모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father, mother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완전 색자들이 그냥 1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체화를 배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영어가 되는 사람들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그래서 시작을 했고 지체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제 말씀 2시간 하고 점심을 이제 제공하고 주일날은 3시간 끝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비용은 1회 할 때 100에서 150만 과차 정도 합니다. 150만 과차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원.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그 정도를 사용하는 이제 컨퍼런스 룸을 대여하는데 그 다음에 간식비, 그 다음에 식사비 이런 것들로 해서 비용이 들어가고요. 감사합니다. 최문수 대님께서 하시고 제가 이제 사회 앞에 나와서 사회 좀 보고 이렇게 찬양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 교제를 또 했어요.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씩 불러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개인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10명 대회가 이렇게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시인했다고 다 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또 직접 봐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말라위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말라위에서도 기독교인이 80%이지만 우상 그 미신 같은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점쟁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점 보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데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 치러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식으로 그 미신적인 것들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구원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내일 죄 짓고 회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옥까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확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 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작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교파 생활 하시다가 구원받은 성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처음 가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너 당신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응? 지옥에 가면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해서 왔다고 그러고 어떻게 구원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부르겠냐고 이런 얘기는 있었고 교회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학생 때 많이 들었습니다. 말라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분명한 복음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참 보기 힘들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선교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가 그 파키스탄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 그런데 영국이 이제 말라위를 지배하면서 인도 사람들을 중간 관리자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중간에 이제 인도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사람들을 그렇게 식민지 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 들어왔고 이 인도 사람들 중에는 1대, 2대, 3대째 이 말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터를 잡고 있고요. 아주 유지해요. 경제적인 경제적 패권을 붙들고 있는,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온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근래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대부분 이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 종교가 퍼지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살 때 어떻게 하냐면 가정부를 씁니다. 가정부를 쓰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가정부를 쓰고 남자들은 이제 경비원을 씁니다. 말라위는 도둑이 많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좀 부잣집들은 경비원을 다 두고 있어요. 밤낮 경비를 씁니다. 낮에는 이제 뭐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밤에는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슬람이 퍼지게 되겠죠. 우리 주인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릴롱의 실에서는 많은 거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복장이 뭐냐면 전부 다 이슬람 복장 대부분 하고 있어요. 돈 돌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슬람 복장이 특이하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모자 쓰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원피스. 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원피스 이렇게 입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공항에 가도 아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슬람 외국인들, 인도 사람들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슬람이 퍼져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줘요. 포교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되어야 영어가 이제 좀 가능한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드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맹자가 많고 학력이 낮고 초등학교 중퇴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말도 잘 읽지보다는 초등학교 중퇴자들은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모르고 이렇게 글을 읽긴 읽는데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 가능자가 전 국민의 어떤 분에 의해 말에 의하면 1%라고 이야기가 말해요. 그리고 영어를 해도 고등학교도 단일화가 이제 중퇴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도 보면 이렇게 영어가 참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영어가 아니고 좀 미숙한 그런 영어지 않는가. 그 중에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도 영어보다는 그 영어 지체와 그 말을 갖다가 좀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종교 시간에 학교에 종교 시간이 있어요. 종교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학교를 세우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 만들기 까다롭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 학교를 세우는데 어렵지 않고 금방 학교가 생겼다고 또 보면 또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데도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학교를 사업 운영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렵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간다면 그 현지인 교사들 이렇게 몇 명 고용하고 또 이렇게 건물 이렇게 임대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료 이렇게 좀 받고 또 이렇게 하면은 학교를 이렇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에도 저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게 현직 교사였어요. 현직 교사, 사립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라. 복음을 전할 뜻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전할 뜻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와가지고 원하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또 학교가 있으면 그런 학교에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학교에 좀 지원하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은 대환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떤 해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작년에 그랬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교과서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교과서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교실을 가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교실을 가보면 그냥 맨 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에 책걸상 없어요. 이제 칠판이 있는데 칠판은 뭐냐면 시멘트를 이렇게 미장을 잘 발라놓고 거기다가 검정색 페인트 이렇게 칠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분필로 쓰고 닦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그것도 없는 데는 이제 나무 밑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짓고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그런 데는 상당히 이렇게 그 시설을 잘 해놓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사립학교나 이런 데는 보면은 아주 그 형편이 없어요. 시설. 컴퓨터는 그런 건 아예 있을 생각도 안 하고요. 교실에 있는 것은 칠판 하나, 칠판 하나고 지우개, 분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과서를 안 나눠주는데 어떻게 그 가르쳤습니까? 물어봤더니 시간마다 이 분필로 해가지고 칠판에다가 교과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마다. 써주고 쓰고 나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그래갖고 몇 달을 그렇게 했더니 그냥 손목이 아파갖고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나라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읽을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막 책 버리잖아요. 막 오래된 것들, 막 지난 것들, 막 뭐 동화책 얘들 다 크고 나면 싹 갖고 다 정리해 다 버리고 막 그러는데 시장에 가봐도 책이 시장에 이렇게 책 몇 권 놓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과서도 팔고 동화책 같은 거 그런 것도 팔고 막 이렇게 책 몇 권 놓고 그것도 새 책이 아니고 헌책 중고 그런 것도 팔고 이 모습들 보십니다. 그래서 책이 참 귀하다. 보기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밀롱괴가 수도인데 인구가 몇 명쯤 되냐고 제가 이제 그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500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만. 또 다른 사람 물어봤더니 50만 이상. 최소한 50만 이상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집을 가보면 집이 한 2평 정도 돼요. 보통 집이. 방 한 2칸 하고 방 한 칸, 2칸이고 주방같이 생겨갖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보통 4식구, 5식구, 6식구 이렇게 살아요. 보통 아이들을 3, 4 정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 4 정도는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집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그 2평짜리에 그 정도면 한 3, 4씩은 부부간까지 한 5-6명 살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 막 아주 바닥바닥 붙었어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많아요. 사람이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그 블렌타이어에 있으면서 아난다교회 주일학교를 좀 하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SABC 팀이 와서 주일학교 캠프를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주일학교를 저하고 자매 둘이 같이 협력해서 거기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애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었는데 주일마다 크레카를 이렇게 한 봉씩 줬어요. 크레카. 그 나라 돈으로 그때 한 300원, 300과차, 350과차 이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도 치면 한 200원 정도 돼요. 크레카 있잖아요. 크레카, 비스켓 이거 한 15cm 정도 되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이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몇 명까지 늘어나냐? 4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때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4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만 줘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식사 한 끼만 해결되면은 막 구름같이 보여요. 말씀 듣고 식사 준다 하면은 그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 모여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한국은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려면 그냥
뭐 해주고 뭐 또 해주고 막 사정사정 그래갖고 잘 기운 맞춰갖고 또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때는 또 보험질 때도 또 빵꾸 뻥뻥 돼가지고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참 이곳은 사람 모으는 것은 일이 아니다. 사람 모으는 것은 일이 아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비슷한 또래 이제 한인 선교사님하고 서로 이제 그 사귐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성경 통독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화로 된 그 들리는 성경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려줘요. 가서 저도 이제 전에 같이 참석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목사가 이렇게 목사가 이제 심화하고 교회하고 연결이 되고 그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모이는데 2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를 성경만 읽어요. 지체하고. 그리고 한 끝털이 한 30분, 20분 정도를 나누 읽고 나서 느낀 점, 깨달은 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렇게 나누고 끝나니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없으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그 성경 통독 캠프를 했어요. 언제 또 왔냐면 50일을 했어요. 애들을 시골 지역에 있는 애들을 초청했는데 10명이 왔어요. 그래갖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숙식이라고 해봤자 그냥 그 정글같이 생긴 곳이에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우글우글 이렇게 모여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밥 먹고 3시간, 점심에 밥 먹고 3시간, 저녁 밥 먹고 2시간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끝날 때쯤 나눔 조금 하고 그래갖고 50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5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50일 동안 5독. 근데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못 온다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10명이 한 명도 안 빠지고 계속 집으로 나 못 오겠다고 돌아가면 그 비꼬는 사람 하나도 없고 끝까지 다 했다고. 물론 이제 애들이 먹을 거리를 막 제공해줬죠. 밥, 하루 3끼. 거기는 보통 말라유는 하루 한 끼 내지 2끼를 먹어요.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끼 다 주고 또 그분이 또 그 전직이 요리사예요. 중화요리. 짜장면집 주방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끼는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고 2끼는 너희들이 해먹어라. 라고 옥수수 가루 사다가 주고 했는데 아이들이 어쨌든 그 10명이 50일 동안 끝까지 버티고 제가 봤는데 가서 자거나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자관 얼마큼 집중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관 계속 보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성경을 듣고 읽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거나 뭐 딴점 피우나 그런 애들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참 가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소망,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으로 말라이 영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고요. 말라이 유명한 산입니다. 물란제라고 하는 산인데 가려면 산이 높아가지고 한 1박 2일 정도는 지리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0m? 지리산보다 더 높네요. 3,000m. 이제 인도 아난다인님 가족과 같이 물란제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같이 가서 여행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 이제 지금 그 아난다인님이 일하고 있는 블렌타이에서 이제 그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빌리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교
선교사 컨퍼런스, 국제 수양회를 하면 그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교 상황을 보고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난다 형제님이 보고하기를 말라위에는 모임이 8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껍데기뿐인 교회예요.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모이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거기서 기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간식도 사다 드리고 시간 나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조나단 형제님, 이 아난다 형제님 전에 계셨던 그분이 영국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와서 건물을 자원봉사를 이렇게 지어주고 또 돌아가고 또 시간이 좀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집을 지을 때 먼저 담장을 먼저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재를 다 도둑맞기 때문에 담장 먼저 딱 치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담장을 치고 집을 쌓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난다 형제님 아들입니다. 이게 레미콘이에요. 레미콘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모래랑 자갈이랑 넣고 시멘트를 넣어서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갖다